질문 드려볼게요. 84제곱미터라는 제목 자체가 무척 흥미롭습니다. 뭐 국민평형 형수기도 하고요. 제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84제곱미터는 아파트 국민평형이죠.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그 아파트들을 대표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33평, 34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바로 84제곱미터고요. 이 아파트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, 국민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84제곱미터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이 독특한 아파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. 우리 영화는 바로 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우성이가 정체불명의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현실 밀착 스릴러 영화입니다. 네, 현실 밀착 스릴러 영화 84제곱미터. 특히나 이 아파트 안에서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소재가 사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소재이기도 한데요. 아파트를 배경으로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신 이유도 좀 여쭐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을 겪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의 한 80%가 공동주택이고 또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또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% 정도는 층간소음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,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건데,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공감도가 높고 시의성이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진하게 다뤄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택하게 됐습니다. 이게 사실 일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와 스릴을 담아냈던 아주 세련된 연출로 호평받았던 작품이죠.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어서 두 번째 스릴러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점을 가장 연출하면서 중점을 두셨나요? 네, 층간소음 소재의 영화는 저 층간소음 사운드 연출에 대한 고민을 가장 좀 깊게 했던 것 같은데요. 이 층간소음이 좀 리얼하게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듣고 있는 그런 현실 소음들, 일상적인 생활 소음들을 표현을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음이잖아요. 소음이라는 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또 과하게 표현을 하면 시청을 하시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, 좀 몰입을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고, 그래서 이 층간소음을 그냥 소음이 아닌 영화적인 사운드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밸런스를 찾는 데 굉장히 후반부까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. 그 점을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사운드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고 스마트폰 때와는 다르게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획일화된 공간이라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컨셉을 좀 어떻게 구상하셨는지. 네, 이 제목이 84제곱미터인 만큼 이 84제곱미터 공간 아파트를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좀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영화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. 이걸 현실감을 너무 살리면 영화적으로 좀 재미가 떨어질 것 같고 또 너무 지나치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톤을 찾는 고민을 많이 했고, 그래서 최대한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되 그 안에 있는 소품이나 촬영 방식이나 조명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감정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한정된 공간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좀 영화적인 공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작 영상만 봐도 감독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가 느껴졌는데 마다 주요 키워드가 다르거든요. 감독님 각 집, 우리 강하늘 씨, 염혜란 씨, 서윤 씨 집의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우성의 집의 키워드는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이 편한 보금자리 안락한 공간이 아니고 우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갇힌 공간, 이
그것을 지붕이라기보다는 갇혀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집이었으면 했어요.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특수 커튼을 사용을 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빛을 투과시켰을 때 바닥에 이렇게 창살 그림자를 아예 직관적으로 좀 드릴 수 있게 그런 좀 설치를 해놨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구성의 분장에 따라서 이 창살이 짙어졌다가 절반만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의 심리를 좀 표현을 하고자 했고 은하의 집은 다름이었던 것 같아요. 유일하게 84제곱미터가 아닌 집이기도 하고 층고도 높고 복도도 있고 굉장히 뭐 그런 질감 자체, 뭐 생활감도 없고 뭐 이런 완전 다른 집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은하라는 인물을 그냥 우리와는 다른 존재구나, 아예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었고 진호의 집은 최대한 좀 무거운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우성이 윗집이기도 하고 좀 우성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진호의 집에는 좀 새로 된 무거운 마감들, 운동기구나 헬스기구들을 놔서 진호가 뭐 평소에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과 동시에 우성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참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렇게 다 개인의 사연과 서사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일 때가 이제 입봉작이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잖아요, 작품이. 그 이후에 이제 작품을 선보이시게 되면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작품을 보면 이게 그 뭐 아파트나 층간소음이라는 현실적인 소재 말고도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얘기들이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뭐 본인의 경험담이 들어가 있는지 정도 궁금합니다. 먼저 부담감 부분에 있어서 네, 작품을 하면서 부담감은 정말 많은 것 같고 첫 작품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전작보다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담감이 정말 커지면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부담을 좀 나눴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준비를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층간소음도 있지만 어떻게 또 준비를 사실 하셨죠? 저도 완전 처음 이 아이템을 생각한 건 스마트폰 대본 작업을 할 때 집에 좀 층간소음이 심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그냥 밑지에 대한 분노와 좀 단순하게 그래도 나에게 영감을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직업적인 의식으로 승화를 시켜보자.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처음 기획하게 됐는데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그냥 윗집과 집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면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구나. 왜 층간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층간소음을 나도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인가 까지 점점점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좀 주변에 이제 그런 렁크란 친구들을 통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점점 처음에 정말 그냥 개인적인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생겼던 분노로 시작했던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점점점 조사를 하면 할수록 확대되어 갔던 것 같아요. 네, 이런 현실 밀착 소재를 스릴러 장르와 접목시키는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? 제가 일단 스릴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릴러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84제곱미터도 그렇고 좀 특별한 직업이나 특수한 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현실 스릴러라는 장르가 되는 것 같고요. 네. 다음 질문은 이 다음에 또 어떤 소재, 요즘에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은 뭔지도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소재로 많이 하시니까. 네, 저는 앞으로도 스릴러
싶은 마음이고 그 앞에 좀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뭐 예를 들면 로맨스 스릴러라든지 모든 장르의 스릴러라고 네, SF 스릴러 이런 좀 다양한 색깔을 좀 입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. 그래서 아직 다음 거를 막 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스릴러다. 그리고 그 안에 앞에는 뭔가 붙을 것이다 정도. 지금 그 로맨스 스릴러에 강한대 씨가 굉장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상상이 안 가요. 로맨스 스릴러. 뭐든 앞에 스릴러 앞에 뭐든지. 원래도 그냥 로맨스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다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럼 스릴러. 슬슬 김대중 감독님의 장르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감독님께는 이 소재의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뭐 비투나 코인이라는 좀 소재도 담으신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그런 작품 속에 여러 현실이 켜켜이 있는데 어떤 현실의 고민들로 담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기를 바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성이라는 인물의 현 시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좀 휘청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 뭐 코인이라든지 서울에 살고 싶은 욕망 사실 이런 것들 한번 그런 것들이 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현 시대의 모습을 유성이가 보여준다면 많은 공감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시대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라는 장르가 참 그 시대의 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장르죠. 아마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.